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2월 14일 화요일 아침 9시 32분입니다. 미국과 유럽 증시는 어젯밤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상승률은 각각 1% 정도씩 됐습니다. 이 정도면 이제 평상시에는 굉장히 이제 많이 오른 건데요. 이제 근데 지금은 평상시가 아니죠. 약간 비이성적인 그런 게 껴있고 변동성이 확대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많이 오른 건 아니고요. 평상시에 한 0.3%, 0.5% 상승한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올랐다. 오늘 밤 물가지표 발표를 앞두고 시장이 조금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젯밤에 상승을 하면서 어느 쪽으로든 가능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밤에도,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어젯밤에도 하락 마감을 했었다면, 어제 이 봉이 음봉이었다면은 계속해서 아래쪽으로 가는 그런 그림이겠죠. 그죠? CPI 발표 전에 시장은 계속 아래쪽으로 가는구나라는 강한 인상을 줄 수 있는데, 어젯밤에 이렇게 상승 마감하면서 미국 S&P 지수고 유럽이고 간에 전반적으로 이 답답한 그런 모습을 만들어 놨습니다. 차트만 보면은 딱히 알 수 있는 게 없는 위로도 올라갈 수 있고 아래쪽으로 내려갈 수 있고 그런 모습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중요한 이벤트 발표 전에 뭔가 모습이 명확하게 보이면은 좀 재미가 없을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혼조하게 다시 어떤 매물대로 증시를 밀어 넣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답답한 구간에 진입했다 볼 수 있겠고요. 다른 특별한 어젯밤에 이슈는 없었고 굳이 찾아보자면 미국 연준이사 한 명이 물가 안정이 아직 멀었다라고 하면서 더 긴축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 정도가 있는데 그렇다고 이게 어젯밤에 긴축 우려를 다시 자극시키고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냥 오늘 밤 CPI에 대한 기대감 그런 걸로 상승을 한 거지. 이거 맨날 그 연준 이사들이 하던 이야기잖아요. 특별히 새로운 이야기 없고 그렇기 때문에 물가지표 발표 전날이기 때문에 특별히 영향은 미치지 못했다. 이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와중에 이제 계속해서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노 랜딩이다. 침체 따위는 없다. 침체고 둔하고 이런 건 없고 이제 가파른 성장이 있다라는 노 랜딩이 계속해서 이번 주쯤부터 해서 이렇게 부상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이 시장의 기대감을 끌어올리는 그런 내용으로서 좀 상당히 어쩌면은 이거 자체가 좀 위험한 것일 수 있어요. 이런 속담이 있죠. 저 기대가 크면은 실망이 크다고요. 그게 정확하게 사실 증시에 딱 적용될 수 있는 말이긴 하거든요. 아무 기대도 없으면 오르지도 않았으면 떨어질 것도 없단 말입니다. 근데 너무 기대를 많이 해서 너무 많이 올라버리면 그에 따른 대가를 또 좀 치러야 되기 때문에 사실 그런 점이 증시의 굉장한 위험 요인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하여튼 이런 상황이고요. 그 와중에 아무튼 더 긴축을 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다양한 그 더 긴축을 해야 된다 이런 거에는 다양한 해석을 갖다 붙일 수 있긴 합니다. 그죠? 이게 미국이 그래도 연준이 봤을 때 미국 경기가 괜찮다 싶으니까 더 긴축을 할 수 있다고요. 그죠? 고용시장 박살나고 너무 뭐가 안 좋다 안 좋다 그러면은 긴축할 수 없다고요. 왜냐하면 침체가 올까봐. 근데 아무튼 더 긴축해야 된다라는 걸 보니까 그래도 아직 미국 경제는 괜찮다라는 인상이 있긴 있는 것 같고 그런 점들이 이렇게 노 랜딩 이론을 더욱더 부추기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상황이 안 좋으면 긴축 못 하겠죠. 긴축 못 하면서 금리 인하 이야기하고 그럴 텐데 그러면 이제 노 랜딩이 아니고 연착륙이나 경착륙 가는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 할 텐데 지금 어쨌든 계속해서 더 긴축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 경제 지표들도 굉장히 뜨끈뜨끈하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확실히 보면은 노 랜딩이란 이야기가 나올 만하긴 합니다. 근데 아무튼 노 랜딩이란 이야기가 나오면 나올수록 이 높아지는 기대 인플레이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연준에서 계속해서 긴축을 하려고 그럴 거고 사실 지금도 좀 굉장한 긴축이 좀 과잉된 상태이긴 하거든요. 이 긴축이 과하다라는 거는 이제 그냥 막연히 생각했을 때 긴축이 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리는 건 아니고 장단기 금리 차를 어떤 그런 하나의 증거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양한 거를 봐도 되지만은 10년물, 2년물 국채금리 이런 거 봐도 이런 것이 지금 역대급으로 역전이 되어 있는 현상 이런 걸 봐도 그렇고요. 아니면 10년물, 3개월물 이런 거 봐도 그렇고 하여튼 지금 미국은 장단기 금리 차가 역대급으로 역전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런 모습들이 물론 꼭 과잉 긴축해서 역전이 되어 있다라고 해석할 수 이게 그러니까 100% 그런 의미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이렇게 역전이 심하게 되어 있는 거는 지금 긴축이 좀 과하게 되어 있다라는 걸 이야기할 수 있는 증거로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죠? 예.
충분히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거 보면서 좀 생각을 하긴 해야 됩니다. 지금 긴축이 사실 좀 역사적으로 보면요, 이 역대급으로 좀 강한 거긴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뭐 미국 역사 뭐 100년치를 뭐 돌아보고 뭐 그럴 수는 없는 데이터의 한계상 그런 건 할 수 없는데, 최소한 이제 최근의 사례들만 살펴본다면은 뭐 이런 사례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죠? 이런 사례들이. 근데 지금 보시면 이게 이제 1988년부터 나온 차트인데, 한 지난 거의 30몇 년 중에 가장 일단은, 예, 장단기 금리차 역전폭으로 보면 가장 심하죠, 이게. 그러니까 이거 한편으로 이야기하면 지금까지 최근 30년간 가장 긴축적이다, 뭐 가장 과잉 긴축이 됐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긴 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지금까지 이 긴축이 과잉을 항상 했었고, 과잉됐다가 이제 이게 다시 정상으로 회귀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시장이 항상 급락을, 이 과정에 시장이 급락을 했었거든요. 이 과정에서. 이번에도 지금 좀 그러기, 좀 이게 정상화되기 직전이 아니겠냐, 이런 생각 정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물론 뭐 대세 상승 충분히 시장이 올라갈 수도 있는데, 이런 거 보면은 또 여전히 또 불안하긴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장단기 금리차라든가 이런 거 계속해서 역대 최저치를 막 찍고 있는데, 좀 잘 볼 필요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솔직히 이제 더 벌어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거 이제 슬슬 이렇게 쌍바닥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 정도는 좀 해보고 있습니다. 마침 저점이 살짝 높아지고 있는 듯한 모습이죠. 그죠? 쌍바닥 가능성 한번 생각을 해볼 때가 되지 않았나 싶긴 합니다. 왜냐면 이제 금리 인상 후반전이기 때문에, 그죠? 그 정도 생각 한 번쯤 해볼 수 있지 않나 싶어요. 본 김에 오래간만에 3개월물과의 그 장단기 금리 차도 한번 볼 건데, 3개월물도 보시면 이렇게 이 다중바닥형 가능성이 좀 있긴 있어 보이죠. 이 뭐 물론 뭐 여기에서도 한번 바닥치고 올라갈 수 있었지만은, 일단 제 생각에 이 장단기 금리 차를 단순히 어떤 기술적인 흐름으로만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이제 슈팅은 다 나온 것 같다. 투매, 뭐 말씀드렸다시피 투매에서 시작해서 오버슈팅으로 끝난다라고, 모든 시세가 그렇게 끝난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이 정도면은 이제 언더슈팅은 거의 나오지 않았냐, 투매는 나오지 않았냐 싶은 생각이에요, 일단. 그리고 여기서 지금 거의 한 달 동안 버텼고요. 슬슬슬 이제 올라오려고 그러고 있는데, 얘가 이제 정상화 되는 게 아니냐, 이제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기 좀 머지 않은 게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여기서 더 이상 떨어지긴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죠? 왜냐면 이제, 그죠? 기준금리가 계속 올라가야 이것도 계속 이 역전이 될 수 있을 텐데, 일단 뭐 금리 인상 후반전이니까 아무래도 이게 이 정도쯤에서 장단기 금리 차 역전 폭의 심화는 여기쯤에서 멈춰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이제 조심스럽게 좀 한번 해보긴 합니다. 그죠? 뭐 이걸로 봐도 그래요. 이걸로 봐도 몇십 년 내에 그 최고로 좀 긴축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정도이긴 해요. 그래서 오래간만에 이 정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젯밤 있었던 일들 좀 이제 간단하게 좀 봤고, 기술적인 이야기 좀 하자면은, 일단 뭐 이거, 그죠? 전형적인 긴축이 지배하는 그런, 그죠? 긴축 이슈가 지배하는 그런 장이죠. 그죠? 예. 긴축한다 그러면 나스닥 지수, IT 빅테크가 우르르 빠지면서 시장 급락하고, 어, 다시 이렇게 시장이 상승하는 날에는 IT 빅테크가 상승하면서 나스닥이 상승하면서 시장을 주도해서 이끌고 올라가고요. 예. 전형적인 그런 모습들, 나스닥이 더 많이 오르고 S&P가 좀 적게 오르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또 오늘 밤의 지표가 중요할 것 같고요. S&P나 나스닥이나 둘 다 이제 어떤 매물대로도 들어와가지고 특별히 할 말은 없고, 아래쪽으로 베팅할 만한 근거 여전히 있죠. 그죠? 위에 저항이 있으니까 어딘가 베팅할 수 있고요. 또 4120 뭐 이런 자리를 돌파한 척 했으니까 주식 매수할 근거도 여전히 있습니다. 하여튼 본인의 선택이에요. 본인의 선택. 근데 아무튼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서 대세 상승이고 뭐고 이제 시원하게 올라가려면은 최소한 이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나왔던 FOMC 날에 이 양봉을 완전히 돌파한 척하고 위쪽으로 올라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2일 날 만들어 놓은 이 양봉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 저는 일단은 2월 2일 날 양봉이 장악되기 전까지는 일단 아래쪽으로 계속해서 볼 생각이고요. 뭐 일단 오늘 밤에 또 보면 되겠죠, 그죠? 예, 그 정도 이야기 드리면 될 것 같고, 나스닥도 뭐 나스닥은 근데 약간 뭐 그림은 다릅니다.
12,620 혹은 뭐 12,520 뭐 이런 자리를 제가 이제 아래쪽으로 볼 수 있는 중요한 자리로 드렸는데, 뭐 일단 이 정도면은 뭐 턱걸이 하고 있으니까 일단 계속 이건 반등시 매도 전략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요. 이거는 아직 뭐 주식을 매수하기에는 조금 좀 껄끄러운 뭐 그런 모습이고, 일단 이건 아래쪽으로 일단 계속 보는 게 조금 더 좋은 그림이, 예, 그게 더 맞는 그림입니다. 이거 양봉 하나 보고 주식 매수를 들이대기는 좀 부담스러운 거죠. 그래서 뭐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이것도 2월 2일 날 양봉 중요하다고요. 디스인플레이션 선언이 나온 2월 2일 날 양봉, 이게 이제 어떤 우리가 매매할 때 중요한 기준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나머지는 볼 거 없을 것 같고요. 기술적 이야기 특별히 할 거 없고, 변동성 지수는 당연히 이제 하락 마감했을 거고요. 다만 이제 이 단기 상승 추세라는 가정을 하고 빅스를 매수를 해볼 수 있는 뭐 그런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오늘 밤에 중요한 이벤트 있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변동성이 좀 확대될 가능성도 있으니까 한 번쯤 빅스에 뭐 상승 베팅을 해볼 수도 있는 자리이긴 합니다. 그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들. 지금 이런 식으로 다중바닥형을 일단 만들었다 치고 빅스가 일단 단기 상승 추세라고 가정하고 눌림시 매수 해볼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긴 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하여튼 이런 건 위험하니까 가능하면 안 하시는 게 좋고요. 어젯밤에는 이제 긴축 우려가 아니었으니까, 긴축 우려의 정반대 모습이었으니까 달러는 떨어졌을 거고, 그죠? 그리고 금리는 떨어졌을 거고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10년물 국채 금리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조금 떨어져서, 네, 이제 이런 게 매우 자연스러운 모습이요. 그죠. 증시 오르면서 금리 떨어지고 달러 떨어지고, 이게 전형적인 상승장 모습이죠. 어제는 전형적인 그런 모습 나왔고요. 뭐 그래서 특별히 이상한 건 없었고, 하여튼 조금 위쪽까지 좀 더 올라갈 수 있긴 합니다. 금리는요. 왜냐면은 아직까지 뭐 단기 상승 추세 뭐 이런 중이기 때문에, 이거 음봉 하나 보고 어제 하락한 거 하나 보고 채권 베팅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다. 이거 아직까지는 이건 눌림이죠.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하여튼 뭐 달러 인덱스도 그렇습니다. 달러 인덱스도 지금 보시면 일단 중요한 저항이 103.6 뭐 이 정도 말씀드렸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거래일째 지금 여기서 버티고 있죠. 예. 아마 오늘 밤에 뭐 어떤 결과든지 뭔가 결과를 보여주긴 할 겁니다. 얘가 이제 그냥 시원하게 올라가면 바로 그냥 수세 전환인 거고, 시원하게 안 올라가고 뭐 한번 내려온다면은 다중바닥형을 만드는 그런 과정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혹은 여기서 그냥 계속해서 달러가 죽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점들 다양한 가능성 열어놓고 보시면 되겠죠. 하여튼 물가지표 발표, 중요한 이벤트 발표를 앞두고 이 중요한 저항 부근에서 주춤한 거는 제 생각엔 자연스러운 일인 것 같아요. 뭐 특별히 더는 볼 거 없고요. 이 정도 보면 되고, 예, 뭐 나머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원자재들은 이제 달러가 약세를 보였으니까 보시다시피 조금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고요. 예. 천연가스가 조금 좀 수상하네요, 그죠? 천연가스가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아홉, 9거래일째 어딘가에서 버티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 죽으면은요, 이 자리는 어떤 의미 있는 지지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여기 있는 위쪽에 있는 뭐 2.68 이런 자리 돌파 한착하면은, 이거는 이 자리는 든든한 바닥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9거래일 동안 바닥 만들어 놨는데, 여기서 이제 이 바닥을 기준으로 해서 2.68 이런 자리 돌파 한착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상승 추세 전환 이런 거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죠? 그거 돌파 한착되기 전까지는 좀 조심하셔야 되긴 합니다. 위쪽으로 보시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빠지다가 안 빠지면, 이러면 이제 위쪽으로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정도는 한번 해볼 수 있다고요. 이렇게 계속 떨어지는 구간에서는 저점 잡으려고 그러시는 게 아니고, 최소한 이렇게 몇 거래일 동안 멈췄다. 그러면 이제 한 번쯤 반대로 가려나 생각해보면 되겠죠, 그죠? 요 정도 이야기 드리면 될 것 같아요. 뭐 얼추 다 봤습니다. 한국 증시는 이제 오늘 미국이 상승 마감했으니까 보니까 상승하는 모양이네요, 그죠? 삼성전자 오르고 하이닉스 오르고 LG에너지솔루션 버티면 한국 증시는 오늘 괜찮겠죠, 그죠? 하여튼 뭐든지 할 수 있는 구간의 연속입니다. 계속해서 뭐든지 할 수 있는 구간이고, 반등시 매도 전략 할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고요,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래서 이 풋옵션들이 죽냐 안 죽냐. 근데 아직도 안 죽고 있습니다. 분명한 건 안 죽고 있어요. 예, 이렇게 보시면 안 죽고 있고, 변동성 지수들도 지금 보시면은 오히려 오늘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좀 중요하긴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 상승함으로 인해서 또 다시 뭐 어떤 뭐 급등 가능성 이런 것도 조금씩 생기곤 있는데, 근데 아직까지 뭐 급등할 준비 이런 건 솔직히 뭐 잘 된 것 같지는 않고요. 예. 근데 하여튼 지금 보시면은 코스피가 어느 정도 어딘가 저항을 이제 좀 분명하게 좀 보이고 있죠. 대략적으로 보시면 한 326 선물 326.7 뭐 아니면 326.5 이런 자리가 지금 보시면 최근에 저항으로 본격적으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뭐 2월 2일, 3일 그리고 2월 8일, 9일 또 그리고 오늘까지 해서 326.5, 326.7 이 정도 자리가 지금 어떤 전저점으로서 아니 참 전고점으로서 어떤 무거운 저항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만약에 이제 내일 아침에 갭상승으로 해서 326.7 이런 자리를 갭상승으로 해서 넘어간다면은 큰 폭등도 가능하겠죠. 그죠? 네, 그런 점들 생각해 보시면 될 거예요. 지금 변동성 지수는 일단 올라오고 있고, 어차피 변동성은 확대되긴 확대될 거고, 그죠? 위로 올라도 많이 오를 거고, 시장이 아래로 가도 시장이 많이 떨어질 건데, 많이 가긴 많이 갈 건데, 그러면 위쪽으로 가는 건 뭐다? 326.7 이런 자리 돌파 한 장 하면 위쪽으로 굉장히 많이 갈 수 있겠죠. 아니면은 만약에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간다라면 318 붕괴시키면 많이 갈 수 있으니까 아직 그건 아니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까지 해서 326 어딘가 부근에서 일단 저항이 좀 무겁구나 라는 거를 일단 인식하고 있습니다, 시장이요. 그래서 물가 지표 보면서 뭐 넘어갈지 말지 고민할 예정인 것 같고요. 풋옵션들 그죠? 아직까지 하여튼 잘 버티고 있어서 특별히 할 말 없고, 원달러 환율은 일단 눌림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죠? 전형적인 그런 일단 아직까지는 눌림의 관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요. 이 보시면 중요한 저항을 돌파한 척 했잖아요. 장대 양봉으로. 그리고 장대 양봉 나오고 나서 그 다음날 이 장대 양봉에 대한 피로감 소화한다고 하루 정도 하락하고 있는데, 이거는 일단 상승 중 눌림으로 보는 게 맞죠. 그래서 어떤 기술적인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요거는 이런 자리는 전형적으로 어떤 매수, 그러니까 달러를 사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어떤 정석적인 측면에서요. 이런 자리에서 매수해보고, 근데 만약에 뭐 내일 어떻게 돼가지고 다시 1267원이 붕괴됐다. 그러면은 이 위쪽으로 돌파한 척 했던 게 속임수니까 도망가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일단 오늘은 일단 잘 되든 안 되든 달러 위쪽으로 그 달러 한번 사볼 수 있는 그런 날이긴 합니다. 67원을 붕괴시키지만 않는다면 이런 하락은 이런 조정에서는 달러 매수해보는 게 정석적인 겁니다. 이 정도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래서 얼추 다 살펴봤고요. 코스닥은 그죠? 1100이란 자리에서 계속해서 싸우고 있으니까 뭐 아래쪽으로 볼 수 있는 근거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아래쪽으로 볼 수 있는 근거, 위쪽으로 볼 수 있는 근거 모두 다 충만합니다. 그래서 뭐 알 수 없는 구간이네요. 예. 오늘 밤에 이제 뭔가 보면은 결판이 나겠죠, 그죠? 오늘 밤부터 해서 또 재밌는 재료가 나오니까 그 재료들을 가지고 미국 증시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국 증시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고 이제 움직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